여러분,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미선 씨 42살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집에서 만든 감자볶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니 결국 지난달 소화기내과를 찾게 됐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에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전암 단계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담당 의사인 이준혁 교수는 김 씨에게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고 그제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매일 먹던 감자볶음의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냉장 보관된 감자를 고온에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최대 14배까지 증가한다며 이것이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감자를 꺼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한 음식들이 잘못된 보관 습관 하나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소 폭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마늘, 버섯, 고춧가루밥 그리고 감자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건강을 위해 우리가 챙겨 먹는 것들인데 냉장고 속에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죠. 감자튀김, 감자조림, 감자전, 감자볶음 등 정말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종수 씨 58세는 작년 겨울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건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성종합병원 종양내과 최은영 과장은 박 씨의 식습관을 꼼꼼히 조사했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겨울철 내내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로 만든 감자전과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먹어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감자는 원래 서늘한 땅 속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의 온도인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는 감자에게는 너무 추운 온도입니다. 감자는 이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바로 감자 안에 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당을 환원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원당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환원당이 많아진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튀김을 하거나 볶거나 구울 때 말이죠. 이때 환원당과 감자 속 아미노산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2A급 발암 추적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 실험에서는 명확하게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됐고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암 유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고에 단 8시간만 보관한 감자로 튀김을 만들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 수치가 실온에 보관한 감자보다 3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무려 14배까지 치솟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영희 씨 61세는 지난해 가을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태현 교수는 이 씨의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고 위 점막 전체에 걸쳐 심각한 염증과 출혈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가 이 씨의 최근 식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씨는 추석 연휴 동안 냉장고에 보관했던 감자로 감자전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흘 동안 거의 매 끼니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교수는 냉장 보관된 감자를 고온 조리한 음식을 단기간에 과다 섭취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에 급성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감자는
섭씨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빛을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솔라닌은 신경독소로 두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반드시 빛을 차단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신문지로 감자를 하나하나 싸거나 종이 봉투에 넣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보관 장소는 싱크대 밑이나 베란다 구석처럼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좋습니다. 여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감자와 함께 사과 한 개를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서 보관 기간을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감자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미 솔라닌 독소가 생성된 것이고 껍질을 벗겨도 독소는 속까지 퍼져 있습니다.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밥이 남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집에서 식중독에 걸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수진 씨 35세는 올해 초 갑자기 심한 구토와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들락거렸고 다음날 아침 탈진 상태로 인근 동인천의료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의학과 박민수 과장은 급성 식중독으로 진단하고 수액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정 씨에게 최근 며칠간 먹은 음식을 물어보니 특별한 외식은 없었고 집에서 해먹은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사흘 전에 지은 밥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던 것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는 바실로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균은 흙이나 먼지 같은 자연 환경에 아주 흔하게 존재하는 균입니다. 쌀에도 당연히 묻어 있죠. 밥을 지을 때 대부분의 균은 죽지만 이 바실로스 세레우스는 특별합니다. 이 균은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어서 100도까지 가열해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밥이 식으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가 차가우니까 균이 잘 안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실로스 세레우스는 오히려 냉장고 온도인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를 좋아합니다. 실온인 25도보다 냉장고 온도에서 3배나 더 빨리 자랍니다. 식품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밥을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했을 때 바실로스 세레우스 균이 무려 1000배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균이 만드는 독소입니다. 바실로스 세레우스는 두 가지 독소를 만듭니다. 하나는 구토를 일으키는 독소고 다른 하나는 설사를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들은 열에 매우 강해서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최동훈 씨 47세는 작년 여름 가족 4명 모두 식중독 증상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냉장고에 사흘간 보관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는데 2시간 후부터 온 가족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광명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영 과장은 전형적인 바실로스 세레우스 식중독 증상이라며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밥은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냉동실입니다.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밥이 식기 전에 바로 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밥이 식는 동안 균이 증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짓고 나면 아직 뜨거울 때 한 끼 분량씩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소분해서 담으세요.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전히 밀봉한 다음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실 온도인 영하 18도에서는 균이 증식하지 못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최소 3분 이상 김이 폴폴 날 정도로 완전히 뜨겁게 데워서 드세요. 냉동 보관한 밥은 한 달 정도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냉장실에 밥을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실은 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음식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춧가루와 견과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이유로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안정희 씨 53세는
지난해 가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정밀 검사 결과 간세포에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료원 소화기내과 윤성호 교수는 안 씨에게 평소 먹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안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견과류를 챙겨 먹었고 김치와 나물 등을 직접 담가 먹기 위해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는 냉장고에 보관한 고춧가루와 견과류에서 곰팡이 독소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모두 수분 함량이 낮은 건조식품입니다. 그래서 실온에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다릅니다. 냉장고 안의 습도는 평균 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스펀지처럼 이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간암을 유발하고 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고춧가루를 냉장고에 일주일만 보관해도 곰팡이가 14배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핀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미 독소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해서 요리할 때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홍민지 씨 41세는 올해 봄 원인 모를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강병원 가정의학과 조현우 과장은 혈액 검사를 통해 홍 씨의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홍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있었는데 이 견과류들이 냉장고에서 6개월 이상 보관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역시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은 온도가 영하 18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습도도 매우 낮습니다.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고춧가루는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서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으로 꽁꽁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하자마자 한번 먹을 양씩 작은 봉지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자주 꺼냈다 넣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실온에 두면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맺힙니다. 이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쓸 만큼씩만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맛과 향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생버섯이 아니라 익힌 버섯 요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섯을 볶거나 국을 끓인 후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강태영 씨 45세는 지난달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설사가 멈추지 않아 다음날 새벽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의학과 김서연 교수는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강 씨가 전날 먹은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전날 저녁 이틀 전에 만들어 냉장 보관했던 버섯볶음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고 했습니다.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고기만큼이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고기처럼 빨리 변질됩니다. 버섯을 익혀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버섯 속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아민은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구토와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심한 경우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힌 버섯은 24시간이 지나면 위험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식중독 수준에 이릅니다. 문제는 냄새나 맛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냄새도 이상하지 않아서 그냥 먹게 되는데 이미 독소는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수현 씨 37세는 올해 여름 가족 모임에서 버섯 전골을 끓였습니다. 양이 많이 남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이틀 후 혼자 점심으로 데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정민호 과장은 이 씨의 위 내시경 검사를 했고 위 점막 전체에 걸쳐 출혈과 염증을 발견했습니다. 정 과장은 익힌 버섯을 이틀이나 보관했다가 먹으면서 생긴 급성 중독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버섯 요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당일에 모두 먹는 것입니다. 버섯 요리에는 남겨두면 안 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만약 정말 부득이하게 남았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병원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익힌 버섯은 냉동 보관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버섯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식감도 나빠지고 영양소도 많이 손실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음식인 마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깐 마늘을 기름에 담가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미리 까서 올리브유나 식용유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마늘의 향이 기름에 배어서 요리할 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윤혜진 씨 59세는 지난해 겨울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말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창원중앙병원 신경과 최준혁 과장은 윤 씨의 신경전도 검사를 했고 신경마비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보툴린 독소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최 과장이 윤 씨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윤 씨는 석 달 전부터 깐 마늘을 올리브유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그 기름으로 요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깐 마늘을 기름에 담그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무서운 균이 있습니다. 바로 보툴리누스균입니다. 이 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이 균이 만드는 독소가 바로 보툴린 독소입니다. 보툴린 독소는 신경 독소로 우리 몸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손발 저림으로 시작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심하면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까지 마비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보툴리누스균은 얼마나 빨리 자랄까요? 놀랍게도 단 3시간 만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마늘을 기름에 담가 보관하지 말라고 긴급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온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할 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의 낮은 온도가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보툴린 독소는 냄새도 맛도 색깔 변화도 없어서 육안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김철수 씨 63세는 올해 초 갑자기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뜨기 힘들어졌습니다. 말을 할 때도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지훈 교수는 보툴리누스 중독을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전부터 손수 깐 마늘을 참기름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매일 아침 그 마늘을 빵에 발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기름에 담근 마늘에서 보툴리누스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항독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통마늘은 껍질째 망에 담아서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약 한 달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늘을 미리 까서 보관하고 싶다면 절대로 기름에 담그지 마세요. 깐 마늘은 한 번 사용할 양씩 작은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실은 수분이 응결되어 곰팡이가 피기 쉽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마늘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려도 마늘은 딱딱하게 얼지 않아서 칼로 쉽게 썰 수 있고 다지기도 편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의 위험한 보관법과 안전한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신문지에 싸서 섭씨 10도에서 15도의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세요. 사과와 함께 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밥은 냉장실이 아닌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뜨거울 때 바로 소분해서 밀봉한 후 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한 번 쓸 양씩 소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넷째, 익힌 버섯 요리는 당일에 모두 먹고 남기지 마세요. 다섯째, 깐 마늘은 기름에 담그지 말고 냉동실에 소분 보관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이런 음식들이 잘못 보관되어 있지 않나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고 바로 옮겨주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들이 잘못된 보관법 하나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들에게는 독소를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마다 적절한 보관 온도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는 냄새나 맛 색깔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독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되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우리 집 냉장고 속 독소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당장 실천하셔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